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시가총액 2위 기업이죠. 바로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10월 29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5시 10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날은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왜냐면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도 모두 이날 장이 끝나고 아마존과 거의 비슷한 시간에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5시에 장이 마감한 이후에 수분 내에 이 4개 기업의 실적이 모두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나스닥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날이에요. 왜냐면 이 기업들 말고도 또 쇼피파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몇 개 더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모두 발표되는 날이기 때문에 나스닥 전체가 그냥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아서 정말 들썩들썩 할 수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네, 아마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제프 베이조스죠. 아마존의 CEO이자 현재 세계 1위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사실 저처럼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아마존이란 기업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아마존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아마존 서비스를 사용할 일도 없고 아마존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기업인가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북미 지역에 있어서는 아마존은 정말 없으면 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은 회사라고 합니다. 그 북미의 엄청난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수로 자리 잡았다는 거는 거기서 어마어마한 시장이 창출이 된다는 뜻이죠. 아마존은 생각보다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은 기업이 아니에요. 대부분 매출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PER이 무려 120배가 넘어요. 시가총액 2위의 초거대 기업의 PER이 120배가 넘는다니 진짜 믿겨지지 않는 일이죠. 그만큼 매출 대비 이익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굉장히 높아요. 현재는 거의 3,800달러에 가까울 정도고요.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10% 이상 더 높은 거죠. 이거는 전문가들도 그만큼 아마존의 성장성과 기업 가치를 높게 본다는 거예요. 북미의 그 큰 시장을 석권해왔고 석권하고 있고 앞으로도 석권할 거라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그렇게 적어도 그리고 PER이 그렇게 높아도 홀드나 셀을 외치는 애널리스트들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바이를 외치는 그런 기업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살짝 얘기한 적이 있었던 모두가 바이를 외치는 그런 주식입니다. 뭐 그때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얘기했던 건 아니었는데 하여간 그래서 아마존의 일단 지난 분기 실적이 어땠는지를 좀 보자면 참고로 아마존은 이 소비와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분기는 연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많을 테고 어느 정도 소비가 괜찮지만 2분기는 일반적으로 가장 실적이 안 좋은 때죠. 그리고 3분기는 다시 소비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다가 마지막 4분기 연말에 최대 실적을 내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 2분기가 일반적으로 가장 실적이 안 좋은 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쇼핑에 대한 수요나 그 다음에 식료품, 의약품 등에 대한 약간의 사재기 수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작년 연말보다도 훨씬 좋은 순이익상 2배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실적을 올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존은 원래 이제 전년도에 같은 분기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 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분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직전 분기에 비해서 얼마나 실적이 떨어졌을까? 작년 동기 대비는 뭐 이건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890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40% 이상 성장했고요. 순이익도 52억 달러로 2배 성장. 그 다음에 EPS도 10.3달러로 2배 성장. 영업이익도 58억 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당연히 북미의 수입이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 수입이 25% 정도를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의 매출이 10%가 조금 넘는 정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시장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거든요. 이게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지난 분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로 인해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요가 대폭발을 하면서 대박이 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에 비해서는 사실 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뭐 실적은 좋았는데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마존의 실적을 보실 때는 이 AWS의 실적 성장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꾸준히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보자면 온라인 스토어 세일이 당연히 가장 많이 늘었겠죠.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다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매장에 와서 소비하는 것은 감소를 했고요. 서드파티 셀러라는 거는 아마존에 입점해 있는 다른 개인이나 회사들의 판매를 아마존이 이제 대행으로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존이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이 분야도 당연히 온라인 매출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독 서비스란 거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얘기하는 거죠. 구독 서비스는 한번 구독을 하면 거기서 확정적으로 수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여기에 구독한 사람은 당연히 다른 곳보다 아마존에서 더 많은 지출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독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는 아마존에게 있어 굉장히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지난 실적 발표 때 아마존이 직접 제시한 3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매출은 870억 달러에서 930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적게 잡은 거는 이번 분기에 아마존이 코로나와 관련된 비용으로 최소한 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이던스에 반영을 해서 영업이익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에 시장이 기대하는 아마존의 실적 주당 순이익은 7.25달러로 전년 동기 비해서는 당연히 훨씬 높고요. 직전 분기보다는 조금 적은 EPS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계산한 아마존의 실적 예측표인데요. 우선 매출은 910억 달러를 예상을 했습니다. 제품 매출, 서비스 매출 모두 비록 지난 2분기만큼 코로나로 인한 특수를 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2분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실적이 훨씬 좋은 3분기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 이거는 아마존이 제시한 이번 분기 가이던스 내에 있는 매출이죠.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전체적인 평균에 아마존이 예상한 코로나 관련 지출 20억 달러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난 분기보다는 30억 달러 정도 또 높은 수준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47억 7천만 달러 정도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훨씬 높고요. 바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적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입이나 지출들을 평균에 의거해서 제거를 하고 나면 갭 순이익은 38억 4,800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여기에 발행 주식수를 나눠서 갭 EPS는 7.59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장 예측치인 7.25달러보다는 살짝 높지만 그냥 어닝 비트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궁금한 건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까 하잖아요. 우선은 뭐 지난 1분기 때 실적은 거의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직전 분기인 2분기를 보자면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최고점인 3,552달러를 찍고 9월 나스닥 조정기에 같이 조정을 받았다가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한번 회복을 했다가 다시 10% 정도 조정을 받고 최근 실적 발표를 눈앞에 두고 약간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그럼 이번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말 심한 어닝 쇼크가 나지 않는 이상 아마존의 주가 흐름이 실적 발표 후에 그렇게 나쁠 것은 별로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존에게 중요한 거는 사실 이번 3분기 실적보다도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입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은 그냥 시장 예측치 위아래 몇 퍼센트 그냥 비슷하게만 해줘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4분기 가이던스고요. 4분기는 항상 연말 시즌으로 아마존이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그런 분기죠.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의
온라인 쇼핑이 많아지고 식료품과 의약품 등의 사재기 소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도 실적이 가장 좋은 4분기에 추가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추가 수요가 겹쳐진다면은 지난 2분기를 훨씬 뛰어넘는 아마존 역대 최고 실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기대 심리로 움직이는 거죠. 이번 3분기가 뭐 그냥 시장 예측치랑 비슷하게만 맞아 떨어져도 더 이상 3분기 실적은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까, 얼마나 메가 빅히트를 칠까, 사람들의 시선은 지금 모두 글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코로나 재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마존의 다음 4분기 실적은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이 날 것이다.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존 전고점인 3,500 중반대의 가격은 실적 발표 후에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아마존이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나면은 아마도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마존의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프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금요일 오전 5시, 네, 정말 중요한 하루입니다. 수많은 공룡기업들의 실적이 모두 발표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의 실적에 따라 향후 나스닥의 투자 심리 그리고 흐름이 결정되는 하루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날 대부분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면 분명 지금 침체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나스닥의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